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100여 개의 영상을 월 6,990원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보시면요, 또 다른 문제에 관련된 보완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 숙박 시설은 주거가 아니다. 즉, 국토부의 입장은요,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생숙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숙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보시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약 1513동이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났든지 공사를 하고 있든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활 숙박 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호실별로 따져보면은 대략 3314호가 이미 분양이 다 됐다는 얘기죠.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분양 시장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부분들은 이 생활 숙박 시설이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을 받고 거주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미 분양을 해버렸고 분양 계약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주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할 때에 주거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관련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생활 숙박시설 건축 기준 마련을 하고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 계약을 할 때에 주택 사용이 불가하고 또 숙박업 신고 의무 대상인 그 내용을 확인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건축물의 분양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중으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냐면 분양을 할 때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다라는 그러한 서식을 제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주택이었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가 의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건축물 분양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보완하는 사항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물 분양에 관련된 법률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 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라는 이 서식을 제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양 전에 생숙시설이 주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분양받은 사람, 분양받은 건축물 확인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용도 변경을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내가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을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해라,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위반 건축물로 걸렸을 때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딴소리 안 하도록 이 생활 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게끔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위반했을 때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부분을 고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벌금이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시고요. 현재까지 정부는 이 내용을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고시를 했는데요. 과연 생활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이렇게 완화를 해줬는데 정말 이것만 가지고 완화가 될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용도 변경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주차 대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주차장법 조례를 보면은요, 숙박시설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면적당 한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생활 숙박 시설을 하게 되냐면 이게 주차 대수가 상당히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주차가 매우 민감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 세대당 전용 면적으로 이렇게 주차 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은 0.5대, 60제곱미터 이하면은 0.8대, 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또 주택법에 관련된 주차 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면적당으로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것과 오피스텔은 세대별 이 면적 가지고 주차 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주차 대수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주차 대수를 그러면은 완화를 시켜줄 것이냐?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도 주차 대수가 오버돼 버리고 이 주차 대수를 만족을 못하면은 용도 변경이 불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차 대수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대로 말 그대로 기존의 생활 숙박 시설에서 받은 그 주차 대수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용도 변경이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호수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건물을 지을 때 호수가 뭐 300세대 또 400세대 이렇게 대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개별 호수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입주민들 간에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 전체를 다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야겠다. 이 부분을 입주민들 간에 동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 동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80%만 해도 인정을 해줄지, 이 부분도 사실 좀 후속 조치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씩 이 부분을 오피스텔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사실 건축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입주민들 간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로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건물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 세대별로 분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걱정이 되고, 국토부에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조금 풀어주는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입주자들은 오피스텔로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후속 조치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년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상당히 좀 문제가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숙박시설이 거주가 아니고 다 불법이다. 이 불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이제 현장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는 거죠. 현재로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죠. 현재는 지금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2년 유예기간이 끝나고 가장 문제된 게 뭐냐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더 세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입신고에 관련된 문제가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이죠.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유예를 했는데 2년이 끝나면서 이행강제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하겠다. 이 부분은 뭡니까? 시세 표준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2년 후의 상황을 누가 알겠습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침체가 됐지 않습니까? 침체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이 새롭게 이제 또 활성화를 얻게 된다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생활 숙박 시설을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자, 그리고 이 주거 문제가 상당히 좀 현재 복잡하죠.
지금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주거 대안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 이 주거에 관련된 공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또 인정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이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년 동안 이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받는 분들은 아마 준공 시점 때는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생활 숙박 시설은 주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거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생활 숙박 시설을 잘 살펴보시고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니고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꼭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분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건축법과 부장과 또 현장에서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분양을 받고 또 지난 8년 동안 이 생활 숙박시설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전입 신고라든가 이해강제금 부분을 강화시킨다면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도 했었고 정부에도 항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된 부분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예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2년 동안 잠재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이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를 하시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 14일에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축 뉴스를 전하고 또 다음 뉴스에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